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놀랍게도 그들의 공통점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끈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보통 사람들도 늘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요, 막상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게 최선입니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요,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중간에 포기했던 많은 일들 중에 사실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진 않으신가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시작해보는 출발점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월경 전 증후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도 여자지만 저 포함 많은 분들이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는데요. 네. 이 생리 전 오늘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생리 전의 증상들,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갑자기 좀 짜증이 난다든지, 예, 가슴이 좀 부푼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욕이 없는 분도 있고요. 이에 반해서 또 생리 전에는 너무나 식욕이 이제 왕성해져서 몸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내가 그냥 여성이니까 생리 전 증상에 의뢰이 나타나는 증상이려니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이제 출근을 좀 못한다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못한다든지 직장인들이 또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좀 해주면 훨씬 일상생활을 하는데 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 이 경우를 이제 여성이라서 그냥 참고 견디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이제 생리 전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저도 정말 뭐 좀 식욕이 당긴다 이런 건 기본적이고요. 예. 보통 대부분은 약하게든 강하게든 예. 통증을 예. 같이 느끼게 되는데 예. 사실 그냥 원래 그래 나는 하고 넘기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진통제의 도움을 받아서 네. 예, 이제 너무 일상생활하기 힘들 때는 이제 진통제가 필요한데 이제 이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여성분들 중에 보통 뭐 20일 정도 돼서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거의 이제 세 달에 뭐 두 번 정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경전 증후군 때문에 자기가 한 달 중에 거의 한
뭐 10일은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또 네. 반 이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체질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그 월경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 통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식욕에 변화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어지러워서 너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생리 전에 어지럽고 또 이제 다음 주에 할 게 이제 생리 후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리 후에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이제 철분제를 도움을 이제 받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을 했을 때도 이제 꾸준히 철분제를 이제 복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어지러움 증상 그리고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영 정상 수치가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되는데 왜냐면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 분이 있고 정신적인 증상은 없고 음식만 굉장히 많이 당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위에서 포만감을 느껴야 좀 잠이 온다든지 마음이 편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 체질이라든지 이제 정신적 또는 위장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혈이 많이 생겨서 통증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면 생리전 증후군을 치료를 해주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자궁에 종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혈에 의해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제 생리전 증후군은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원인이 예. 구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예. 막연하게 예. 이게 곧 이제 피가 출혈이 생길 거니까 예. 이런 증상들이 생기겠거니 하고 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예,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픈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식욕이 왕성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생리 전이 되면 식욕이 뚝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리 전에 생리가 월경이 피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음식을 잘 먹어서 가슴이라든지 몸이 좀 부풀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리를 하고 나서 가슴이라든지 몸이 정상 체중으로 되면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경우와 이제 반대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이 생리 주기 때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양방에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요. 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이제 생리를 하면서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E 등이 이제 부족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또 생리는 매달 하기 때문에 철분이 보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철분은 우리 몸에 이제 간장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서 간장의 기능 검사를 했을 때는 이상은 없는데 네. 항상 보면 철분제를 먹으면 어지럼증이 좀 떨어지는, 어지럼증이 좀 좋아지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경우는 이제 철분제를 복용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간장에서 우리 몸에 이제 철분을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간장은 눈과 귀가 상통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장에 기는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요. 좀 짜증이 좀 자주 난다든지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신경질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미네랄 부족 등 혈어 부족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원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예. 월경 전 증후군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동의보감에 보면 월경 전 증후군 증상들이 많은데요. 네. 월경 전에 일단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경행 전 두통이 있고 또 이에 반해서 경행 전에 온 몸이 이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 가슴에 이제 창통,
부풀고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경행 전에 너무나 식욕이 많이 땡기시는 분이 있고, 이에 반해서 경행 전에 오히려 소화불량, 딱 생리가 되려고 하면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행 전이 되면, 월경 전이 되면은요, 항상 머리가 아플 뿐만이 아니라 배 부분이 아프고요, 옆구리라든지 허리라든지 응치 쪽에 통증을 주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통증과는 반대로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에 반해서 월경 전이 되면 항상 생리와 더불어서 변비가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경행 전에 여성분들이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나타나는 원인의 주 증상이 두통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화불량이냐, 예, 복통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이냐, 변비냐, 예, 그렇지 않으면 생리 전부터 통증이 극심히 심해서 이제 진통제가 아니면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혈이라든지 비위라든지, 예, 그 다음에 행기라든지 이제 정신적인 경행 정지 이상으로 해서요, 월경 때만 되면 갑자기 짜증이 난다든지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들이 다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어혈 자체가 있을 때는요, 어혈을 풀어주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은 아침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낮에 네. 있는 경우가 있고, 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밤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어혈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기어와 어혈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오전에는 조금 견딜만 한데 이제 오후주로 가면 좀 더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혈어하고 어혈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아침도 아프고 점심도 아프고 저녁도 아프고, 예, 생리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통증이 한 3, 4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어혈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부딪히면 예, 멍이 잘 들기 때문에 네. 어혈을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는 것과 이제 반대로 어지럼증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피검사를 했을 때 대체로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리 전에 이제 어지럼증이 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식탐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예, 그 네. 다음에 이제 철분이 부족하거나 혈어 증상이 조금 심할 때는요, 여성분들의 원칙은 생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이 뭔가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요. 오히려 생리 전에도 어지럼증이 생기고 생리 후에도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혈이 빠져나가고 나면 두통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복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생리 후에 복통이나 요통,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분들은 대체로 맥관을 보았을 때도요, 맥관이 힘이 없고 굉장히 오래된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피부도 건조하고 얼굴에 윤기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 검사에 가면 항상 철분이 좀 부족하다, 예, 빈혈 수치가 좀 있네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잘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어지럼증이 있을 때 그 반드시 어혈에 의한 어지럼증인지 그렇지 않으면 혈어에 의한 어지럼증인지를 반드시 구별을 해서요, 어혈이 있을 때 어혈 푸는 약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보혈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이분은 이제 통증 자체가 조금 더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반해서 산후에 생리 후에 어지럼증이 있고 또 생리 전에 어지럼증이 있는 혈이 부족한 증상, 철분이 부족한 증상에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반대로 어혈제를 써서 오히려 피를 너무 소통시켜 버리면 빈혈 증상이, 어지럼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특징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 증후군이라는 게 예. 뭐 나에게 오는 아픔이나 뭐 통증 이런 것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만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사실 신경을 쓰실 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복통과 요통을 동반하긴 하는데 예. 식욕 왕성해지는 거에도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치료법을 사용해서 예. 이런 증후군이 좀 치료가 되면 예.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도 좀 덜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은 이제 하혈을 생리가 나갈 때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네. 피를 보충을 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 평상시에 혈어 증상을 보혈을 시켜 놓으면 예, 당연히 생리 전에 너무 음식이 땡기는 증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대체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인체는 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주기적으로 적당히 맞추어서 주어야 되는데 네. 아침에는 좀 안 주었다가 저녁 때 한 번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내 인체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에서는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시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 전에 음식이 당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 정도로 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25%는 한 혈어 증상에 의해서 피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내가 피를 보충해야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보혈을 시키기 위한 마인드가 있고요. 네네. 또 25%는 위장에 화 자체가 있어서 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리가 빠져나가면 약간의 소통,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식욕이 땡겨지는 것처럼 네. 여성분이 생리가 빠져나갈 걸 염려를 해서요. 음식이 많이 당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혈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위장에 화를 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분이 좀 적고요. 음식이 항상 맛있어서 네. 먹으면 바로 이제 체중이 좀 증가하시는 분들. 네.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음식을 별로 먹어도 살로 잘 안 가는데 꼭 생리 전에 음식을 먹었을 때는 꼭 살로 간다. 이제 이런 분들은 혈어 증상에 의해서 미리 보혈을 시키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 화가 있는 분들은 위장의 화를 조절을 해주면 그 생리 전에 음식이 좀 땡기면서 얼굴이 붓거나 그 다음에 손다리가 이제 붓는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치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예, 예. 부분일 것 같네요. 보혈과 혹은 위장의 열을 꺼주는 방법, 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경행 정지 이상,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정지 이상은 우리 인체의 이제 기분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 전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분이 있고요. 네. 또 이에 반해서 분노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세로토닌 분비에 의해서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한방에서는 우울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요. 분노가 나타나시는 분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라고 해서 막 울컥울컥 화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짜증도 분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생리 전에 이제 짜증이 날 때는 말도 좀 곱게 안 나가고 예, 말도 좀 뾰로통해지고 네. 예,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간장에 화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간장의 화를 조절을 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반해서 생리 전에는 몸도 뭔가 찌뿌두하고 예, 그 다음에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생리 전에 아예 방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이제 데이트를 약속을 했는데도 안 나가고 또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원래 그날이 아닌데 그날이 좀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어기면서 예, 자기의 이제 우울감을 이제 표시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바로 이제 심장 쪽에서 예, 뇌 쪽에서 예, 양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자궁과 전 증후군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심장 쪽에 피를 보충을 해주는 예, 보심시키고 이제 안심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 그 요통이나 복통 이런 통증이야 정말로 강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뭐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기분 자체가 감정의 변화가 이제 예민하고 네. 섬세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병 자체가 오히려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통제를 먹으면 정 아프면 되는데 네. 이렇게 우울감이나 분노나 짜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생리 전 증후군으로 이제 도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벽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3, 4% 정도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대개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감정의 변화는 통증보다 좀 더 치료 기간을 잡아야 되고요. 이때는 굉장히 체질이 중요합니다. 네.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허한 분이냐, 이제 간장이 허한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피곤을 해도 짜증이 나도 뭔가 분노로 표출이 되는 분이 있고요. 뭔가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우울감으로 나타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픈 분, 또 어떤 분은 피곤한데 생리 전인데 아까 식욕이 좀 땡기시는 분이 있고요. 네. 어떤 분은 반대로 음식을 전혀 먹을 수가 없고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멀미 증상 비슷하게 나서 먹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타나는 월경전 증후군이 같지만 증상은 다르고요.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경행 정지 인상. 예, 그래서 기분이라든지 정신적인 이상에 나타나는 것도 오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본인이 심장 쪽에 기가 좀 약하게 태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 간장 쪽에 허화가 뜨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분노를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짜증을 치료를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울감을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또 담이 예. 월경전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담이라는 것은 동의보감에 보면 속이 좀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이제 입덧 증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차 탔을 때 멀미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담음 증상이 있을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이 나타나고요. 비위 자체가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면서 예, 그 다음에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과 함께요. 이제 눈 밑에 특히 다크서클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이제 담이 있는 분들의 이제 특징은 음식을 어떤 분은 며칠 한두 끼 안 먹으면 얼굴이 좀 헬쓱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음식을 뭐 며칠 제대로 안 먹어도 그냥 얼굴은 예전 얼굴 그대로인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방에서 볼 때는 항상 정상과 비정상을 살피게 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뭔가 제대로 못 먹을 때는 얼굴의 혈색이 안 좋아져야 되고 음식을 잘 먹을 때는 혈색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담음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이요. 음식은 잘 먹지를 않는데 얼굴이라든지 체중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를 보호를 해주고 이제 거담시키는 치료를 해주셔서 예,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서요 어지러움 증상과 두통이 같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박사님, 저는 또 그 생리 전후에 두통 심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좀 어떤 예, 두통은 이제 이때 편두통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경행 전에는 대부분 월경 자궁에서 이제 자궁벽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제 어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혈이 자궁에 있다가 생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상부로 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좌측 편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이렇게 편두통이 오실 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예, 멀미 증상 비슷하게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편두통이 오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이제 좌측 편두통이 온다 그러면 어혈하고 혈어가 같이 겸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 편두통이 온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담음 증상, 소화기 증상하고 우측하고 편두통이 같이 오시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혈의 문제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혈이 생기면 어혈이라는 것은 이제 피가 뭉치게 되니까 거기서 담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어혈하고 담음을 치료할 때 어혈을 치료하면서 이제 담음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이요. 어지러운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예, 그다음에 음식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 이런 분들 중에 철분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7, 8 정도 되는데 예, 철분제를 먹고 보혈시키면서 원래 이제 정상 수치로 올려놓게 되면은요, 오히려 소화제나 담음 증상 치료를 안 해도 보혈만 시켜도 예,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가 끝나고 나면 예, 음식을 또 잘 먹고 소화장애가 이제 없고 또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면 오히려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때 혈어하고 담음이 있을 때 맥관을 꼭 확인을 해서 보혈시켜야 될지 이제 어혈을 풀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보혈시키면서 이제 어혈을 같이 풀어야 될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두통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두통 종류도 거의 7, 8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편두통을 해서 좌우측으로 나누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풍두통, 오히려 생리전 증후군이 있을 때요, 밖에 나갔을 때 찬바람을 쐬면 이렇게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더우니까 생리전 증후군 때 여성분들이 이제 햇빛을 받으면 두통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열골 두통이라고 보시고요. 또 생리 전에 내가 할 일이 좀 많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과로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기골 두통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속이 미식거리면서 울렁거리는 소화불량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담골 두통이 같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월경전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치료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세 여학생이었는데요. 고3 이렇게 생리 전 증후군으로 두통이 온 지가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두통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두통이 왔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생리 전부터 계속 뭐 두통이 있었으니까 뭐 두통이 조금 참으면 두통 진통제도 먹고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통이 심해지고 또 공부는 많아지고 또 시험을 볼 때 또 생리전 증후군이 오면 시험을 잘 못 본다고 해서 이 생리전 증후군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양인 체질이었고요. 열이 좀 많이 올라오는 체질이었습니다. 특히 그 여성분들이 생리를 하실 때 생리통이 생길 때 뭐 두통이 있든 생리전 증후군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배를 다 따뜻히 하면 좋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도 이제 건강식품으로 인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활력을 생기는 약품을 이제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진료를 할 때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또 운동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이제 문진에서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품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열이 있는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니까 열과 열이 플러스가 되니까 건강식품을 먹고 나서 두통이 조금 심해지지 않았냐고. 그 다음에 열이 올라가면 얼굴에 여드름이나 이제 가슴이나 등 쪽에 이제 여드름을 확인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항상 에어컨이 좀 있어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도 시원하게 이제 먹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엄마가 손을 만져봤을 때는 손이 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이 찬데 마시는 것은 시원한 걸 마신다고 하면 이게 속열을 치료할지 겉에 차가운 걸 치료해야 될지는 이때 이제 전문 한의사 선생님 꼭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친구도 손은 차가웠는데 맥관을 눌렀을 때 힘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걸 좋아해서 그래서 어열로 인해서 열이 있기 때문에 어열과 이제 열을 풀어주는 약을 이제 4개월 써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또
반복적인 어지러움에 심한 경우 구토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제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 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빈혈 증상이 있는 분들, 이제 한방에서 혈어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맥을 볼 때도요, 왼쪽 맥이 오른쪽 맥에 비해서 약하고요. 이런 분들의 피부는 특징적으로 항상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네.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가 좀 촉촉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얼굴을 화장을 할 때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은 얼굴에 이제 화색이 돌기 때문에 윤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혈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얼굴에 혈색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제가 망진할 때 얼굴을 보면 거의 붉은 톤에 이제 화장을 조금 하고 오십니다. 내가 항상 붉은 톤을 얼굴의 혈색이 이제 좋게 되면 붉은색이 없기 때문에요. 약간 하얀색 톤으로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붉은색 톤으로 하고 또 철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철분제를 좀 먹으면 이런 분들은 좀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또 떨어지고요.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생리를 하고 나면 대표적인 게 어지럽다든지 복통이 심해진다든지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려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임신했을 때 체력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끝나고 음식을 좀 잘 먹으면 그 다음에는 좀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특히 철분제를 먹는 여자분들 중에 철분제를 먹다가 보면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변비가 생기다 보니까 또 철분제를 먹다가 좀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장에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게 간장에 기를 보충을 해주고요. 심장이라든지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좋게 해주는 이제 치료를 하시면은 철분도 당연히 이제 빈혈 수치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지럼증이 있을 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서 음식을 잘 못 먹을 때요. 보혈식만 시키면 그렇지 않으면 생리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음식을 먹고 안정이 되면 내가 음식도 잘 먹는다. 이때는 소화기 치료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보혈, 혈이 허한 증상이기 때문에요. 위장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보혈시키고 이제 혈어 증상만 치료를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통 또는 미식거림 증상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이분은 35세 이제 직장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한 10년 전부터 이게 검사를 하면 빈혈 수치가 아주 심한 건 아닌데 한 9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생리 전에 항상 좀 어지럽고 특히 생리 후에 2, 3일은 항상 너무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리고 음식을 제대로 이제 못 먹어서 자기는 그때만 되면 항상 휴가를 내고 조금 쉰다고 했습니다. 진통제를 도움을 받는데 진통만 되는데 어지러움 증상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생리를 건너뛸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체라는 것은 피를 너무 많이 하혈을 했을 경우에는 내 인체가 어지럼증에 의해서 빈혈 증상이 심해지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혈어 증상의 어지럼증으로 있는 분들은 생리를 간혹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혈을 시켜야 되고요. 이 다음에 이분은 특히 이제 철분제를 먹어도 한 4개월, 5개월 먹어도 철분제가 바로 빈혈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간장에서 철분을 저장하는 힘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뼈에서 조혈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능이 안 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맥관을 눌렀을 때도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간장과 콩팥,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을 6개월 쓰고 이제 완치된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월경전 증후군은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때는 이제 체질도 물론 중요한데요. 네. 월경전의 증후군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한방에서는 항상 허증과 실증인데요. 생리 전에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 특히 생리 전에 어지러우면서 생리 후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 이때는 어열치는 약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빈혈이 심해지면서요, 철분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에 반해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 특히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 검사를 해서 소화기를 평소할 때 치료를 해준다든지, 예, 간장이나 심장을 보를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치자입니다. 치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치자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치자는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아주 이쁜데요. 네. 예, 붉은색이지만 붉은색은 대체로 이제 열을 띠고 있는데요. 이 치자는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열이 있으면 얼굴이 이제 붉어지면서 홍조를 띠겠죠.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얼굴에 잘 홍조가 띈다든지, 예, 물을 마실 때 따뜻한 물보다는 시원한 물을 좀 좋아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 치자는 심장에 이제 화도 잘 꺼주고요. 특히 소변을 시원하게 잘 내보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신경 쓰거나 남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소변이 좀 노라면서 잘 안 나갈 때요, 이 치자를 차처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좀 마시면 좋을까요? 예, 이 치자는 이제 종이컵 한 5컵 정도예요. 예, 치자를 한 10g 정도 해서, 예, 종이컵 한 잔 정도 나오게 해서요, 식사를 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에 한번 드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드시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치자는 열이 있어서 평상시에 이제 소음인 체질인 경우에는요, 저녁에는 우리 기온 차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낮에 조금 더 드시면 효과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이제 소양인 체질이 있는 분들은 아침하고 낮보다는 이제 저녁에 이 치자차를 이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치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1-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 김순희라고 합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2cm고요. 네. 저기 나이는 네. 70 하나고요. 네. 몸무게는 52kg
킬로그램. 네.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너무 뵙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연결이 돼서.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제가 예, 방광암으로 예. 2011년도 초에 저기 수술을 받았어요. 예, 암 수술을 막 바로 뭐 또 해야 된다 해가지고 2번 연속 받아가지고 예, 계속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예, 했는데 그 방광을 드러내자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서 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예, 거기에서 아직 방광 안 드러내도 된다고 그래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어요. 예. 2011년도부터요, 어머님. 2011년도부터 예, 제가 병원 다니는 게 2017년도까지 꾸준히 다녔어요. 예, 지금은 그냥 병원 끊고 그냥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데 예, 일주일이면은 한 2, 3일씩 굉장히 통증이 와요. 폐음부 전체가 쓰리고 예, 아프고 소변 요의만 있는데 가면은 한 방울 정도 누면서 예, 머리는 쭈삣쭈삣 쓰면서 막 소리를 막 으악 지르면서 소변 한 방울을 누고 아이고. 예, 그렇게 한 2, 3일은 고생을 하면서 막 울면서 지내요, 집에서. 예, 그러는데 어떻게 물 많이 마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 많이 마시라고. 물 예. 많이 마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스르르 또 안 아파져요. 예, 근데 많이 아플 때 제가 이제 여기 화장실에 바로 옆에가 화장실인데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요강 같은 걸 놓고 그냥 나중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거든요. 예. 갈 때 다 그냥 마렵다 그러면은 바로 쏴버려요. 그냥 나와버려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어디 장거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차 아니면은 예, 자꾸 소변을 봐야 되니까. 예. 그리고 예, 제가 아플 때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해음부를 만져보면 해음부가 물린 미역처럼 예, 흔적이 없이 흐물흐물해요. 예, 그리고 방광 쪽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예, 방광이 내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뻥 뚫려 있어요. 예, 아무 힘이 없이 죽은 정말 예. 황문 것처럼.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란가 항문 벌어지면 죽는다는데 죽을란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 예, 살짝 오므라들어요. 예, 제가 찬물로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거기다 이제 청소를 하면서 예. 소독을 하면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점점 오그라들어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머님 그러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그 항문하고 회음부가 이렇게 그냥 축 처지는 그거는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통증은 계속 오시는 거죠, 어머님? 네, 지금도 통증이 소변도 시원치가 않으시고요. 그렇죠. 예. 너무 자주 보고 예. 아플 때는 그냥 1분에 한 번씩 본다고 해야 될까. 예. 그냥. 어머님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거기 방광 진료받던 병원에 안 가신 겁니까? 안 가는데 그 이유가 예. 이제 서울에서도 있는 그 큰 병원에서도 방광을 드러내자고 그래요. 결론에 2017년도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부산 큰아들네 계시길래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방광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우리 친정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드러내지 말고 그냥 죽어라. 왜?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아파트에 그 예. 경로당에 예. 그렇게 소변 방광을 없애고 소변줄을 만들어서 소변 대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닐에다 박사님? 하고 다니신 분이 예. 1년 다니더니 돌아가셨대요. 예. 네, 선생님.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똑같더라. 그냥 예. 차라리
여자로서 그게 할 일이 아니더라. 아이고, 일단 박사님께서 말씀을 예. 좀 하시고 다시 말씀 네네.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지금 다 드렸어요. 예, 네. 어머님 이제 방광이 지금 전에 이제 어머님 암 수술했고 이제 병원에 계속 2015년도까지 처음에는 2011년도 처음엔 수술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계속 갈 수 있다가 2017년도에 이제 드러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2011년도에도 바로 드러내자고 하더라고요. 예, 수술 그래. 2번 끝내고 나서 예. 어차피 이 방광은 드러내야 할 방광이라고 예, 예. 드러내자고 해요. 예. 아, 그래서 서울로 옮긴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치료 받다가 서울에서 또 이제 드러내자고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죄송해요. 소변이 어머님이 이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일차적으로는 지금 그 일단 암이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드러내자고 하면 거기 어머님이 이제 판단을 잘 해서 이 경우는 이제 병원 선생님하고 해서 거기에 맞게 치료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너무 통증이 심하고요. 예, 그로 인해서 어머님이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생활에 너무나 지장이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병원에서 하시자는 대로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으로 사려가 되고요. 다시 한번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네. 예, 네. 예. 그렇게 않고 예, 그 최진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차요법 예, 그 병행할 수 있게 그 차요법 예. 알려주신다고 예. 아니 그런 그런데 말씀도 예, 굉장히 이제 듣기를 원했거든요. 예,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암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방광이 드러낼 정도가 아니면은 예, 소변 분리 증상은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방광에 이제 암이 있고 방광 자체가 지금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드러내자고 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먼저 병원 선생님하고 한번 정확히 이야기를 상담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하자고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네, 예. 네.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예. 그냥 평소에 그 건강 관리를 사용법도 좀 할 수 안내받고 있는 방법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그런데 이제 선후가 있는데요. 지금은 먼저 그 방광을 정확히 치료를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님. 네, 예, 지금은 그 치료는 제가 받고 예, 그걸 먼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이 경우는 너무 자주 오는 예, 저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방광암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한의원에 직접 내원을 해서 복진을 해야 되고 맥진을 정확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네. 예, 어머님.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네, 뒷번호 891 쓰시는 분께서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듣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은 너무 어지럽고 배에 통증이 오는데 바늘로 꾹 쑤시는 통증이 온다고 하십니다. 이런 통증도 잘 올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어열 복통이거든요. 네. 예, 산전 이제 예, 월경전 증후군에 의해서요. 복통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지럼증이 이제 혈흔지 찾아봐야 되는데 복통이 왔을 때 바늘로 한 방에서 이제 자통이라고 하는데 콕콕 쑤시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리 이제 색깔을 봤을 때요. 생리가 검고 덩어리가 진다 그러면 이제 네. 어혈을 풀어줘야 되니까요. 이때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지금 좀 심하지 않으면 미리 이제 뜸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제 침 치료만 해줘도요. 예, 복통 증상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상담 받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